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효과와 소비자 인사이트, 기본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사이니지는 설득 미디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기본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는 설득 미디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미디어라고 국한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활용도가 상당히 넓은 미디어인 거죠. 실용적인 면에서 어떤 티켓 판매를 도와주거나 음식 주문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정보적인 면에서 공항의 운행 정보 등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또 미학적인 면에서 디지털 파사드 같은 걸 만들어서 건물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지털 사이즈는 광고 효과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5개 광고의 힘은 강력하다고 합니다. 약 40%의 소비자들은요, 한 달 내에 본 5개 광고에서 만난 레스토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연구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연구였다면 얼마나 광고 효과가 높았을지 한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효과가 높은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광고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인 설득, 퍼수에이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광고의 기능이 확대되어서 다양한 실용적인 기능, 또 설득적인 기능, 그리고 미학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득적인 기능을 가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박물관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인데요. 이 박물관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전시에 대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티켓 판매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스라엘 박물관 앞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인데요. 박물관의 입구, 로비, 갤러리 입구에 설치되어서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송신자의 의도에 따라서 수신자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설득 미디어 또는 설득 테크놀로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득 미디어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는요, 산업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에 따라서 광고 미디어 산업, 하드웨어 제조업, 콘텐츠 제작 유통업, 솔루션 공급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디지털 사이니지는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해서요,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공용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득 미디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는요, 전통 미디어와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TV나 신문, 라디오, 잡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대기업 광고주 중심으로 광고를 유치하고요,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소형, 중소형 광고주를 가리지 않고 광고를 유치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한테 실용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점포 내 마케팅이나 지역 마케팅 등을 통해서요, 마케팅 과학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생활 간판으로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타 매체에 비해서 안정적인 생존 구조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득 미디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형 리테일 스토어인 월마트의 사이니지는 가로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세로형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적합하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설득 미디어로서 유망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5개 광고 협회가 아주 열정적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치 기반 광고 협회, 그리고 5개 비디오 광고 협회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광고 협회들이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역시도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협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산하로 2008년 설립된
한국오개항공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망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전략들을 제가 정리해서 5가지 기본 전략과 3가지 응용 전략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5가지 기본 전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기본 전략의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도배의 전략입니다. 도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사 갔을 때 한 도배와 동일한 도배인데요. 광고 효과의 기본 전제는 목표 청중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오개항구 관련 광고주들은요, 벽보나 포스터를 이렇게 도배하는 것처럼 특정 지점에 많은 광고물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지점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에게 광고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100번을 광고하면은 한 번은 광고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영어로 머신건 타입 미디어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기관총식 매체 기획인데요. 마구 쐈을 때 적어도 한 명은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48만 명의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초대 역사죠. 로마의 주역인 테르미니 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00여 개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단점이 있을까요? 예, 단점이 있습니다. 매체 비용을 과다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광고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과다하게 매체를 집행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요, 아이스크림 매장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마치 도배한 것처럼 벽면 전체가 사이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광고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목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광고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이미지, 성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번 사진에서 보시면요,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고 로봇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이미지를 쓰게 되면은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주목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목의 전략에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통적인 전략들이 디지털 사이니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창적인 영상 연출을 통해서 소비자의 시선을 잡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안녕? 안녕. 쓱, 반가워요.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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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바이바이. ssg.com 상당히 흥미로운 광고죠. 이처럼 주목을 얻기 위한 광고주들의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첨단 기술이 더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안면 인식기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즈 광고 효과 측정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광고를 보는지 또는 몇 초간 보는지를 자동적으로 안면 인식기가 추출해내는 형태고요. 주목도에 따라서 광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광고 소재 편성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소비자의 주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주목을 끌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서 디지털 사이즈가 너무 밝거나 주목을 끈다고 해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디지털 사이즈가 들어서면서 빛공해나 아니면은 음란 콘텐츠, 음성 콘텐츠에 대한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터들은 신중하게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이즈 기본 전략의 세 번째 전략은요, 강제 노출 전략입니다. 만약에 광고비가 부족해서 다수의 미디어를 구매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광고주는 미디어 선정이 상당히 선택적이 됩니다. 적은 광고 집행이더라도 소비자가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공간, 즉 강제 노출이 가능한 공간이라면요, 상당히 광고 효과가 좋겠죠. 소비자의 발을 묶어놓는 엘리베이터 내부, 에스컬레이터의 상단, 휴게실이나 대합실 벽면 등 5개 항구에서 아주 인기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노출을 확보하기엔 상당히 좋은 전략인데요. 강제적인 노출이 브랜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모른다는 점에서 단점도 있다는 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강제 노출의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요즘 주유소에 가면은 직접 주유를 하는 셀프 주유 방식이죠. 주유를 하는 시간 동안이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TV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강제 노출을 활용한 광고 전략입니다. 디지털 사이즈 기본 전략의 네 번째 전략이 바로 기생의 전략인데요. 디지털 사이즈와 대중매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디어가 구사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결국 광고는요, 소비자가 종국에는 소비하고 싶어하는 콘텐츠는 아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사이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사이즈 역시 이렇게 기생의 전략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5개 공간에서 얻고 싶어하는 날씨 정보, 운세 정보, 뉴스, 연예 정보 등 이런 프로그램에 인접하거나 동시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주목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광고를 안 보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타 매체와는 다르게 채널 변경의 주도권이 광고주에게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공간에서는 소비자가 채널을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미국 아이스하키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사이즈인데요. 보시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바로 아이스하키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디지털 사이즈가 있고 여기서 광고를 송출하고 있죠. 이 광고는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지만은 각종 스포츠의 주요 장면들을 촬영하고 송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또 경기장 전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광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기생의 전략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미국 시카고 공항이죠. 오헤어 공항에 있는 애니메이티드 스폰서십입니다. 애니메이티드 스폰서십이라는 말을 아마 못 들어본 분이 많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을 면 분할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미식축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식축구는 LG전자가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모서리에 LG 로고를 표출했을 뿐인 거죠. 마치 광고주가 경기를 스폰서하고 있는 그런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식축구이지만요. 자연스럽게 스폰서, 그러니까 광고주의 브랜드를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이언스 기본 전략 마지막 전략은요. 바로 관련성의 전략입니다. 앞에 살펴본 4가지 전략보다는 한층 더 소비자 중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강제 노출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략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과연 그들과 관련된 콘텐츠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실 이 관련성의 전략은요. 소비자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요. 파티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살짝이라도 나오면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복잡하고 정신없는 환경이더라도 나와 관련된 콘텐츠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이니지 집행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에 관련된 콘텐츠를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미세먼지 콘텐츠를 편성한 그런 사례인데요. 간단합니다. 각종 날씨 정보를 콘텐츠 전략에 더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비자가 관련성을 느낄 수 있는 맥락을 파악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바로 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지만 왜 사진 기능만 활용할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편성하고 이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가 무엇에 관심을 가질지 어떤 부분이 소비자의 관심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사이언스를 통해서 소비자와 개개인과 아주 관련이 높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주목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디지털 사이언스는 다수 소비자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전달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 안면인식기, 개인정보 감지 센서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와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례는요. 미국의 한 공항에 설치된 화장실 거울 겸용 디지털 사이언스입니다. 소비자가 보지 않을 때는 광고가 나오지만요. 거울로 활용할 때는 광고가 사라지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와 광고를 잘 결합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표정도 읽어낼 수 있고요.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광고 내용도 바꿀 수 있겠죠. 지금까지 5가지 디지털 사이언스 광고의 기본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도배의 전략, 주목의 전략, 강제 노출 전략, 기생의 전략, 마지막으로 관련성의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이요. 개별적으로 활용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묶어서 융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광고 집행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각 전략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략들을 융합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